네. 전력기기 실적 급증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뭔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질문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게요. 이게 뭔가 이제 1대1로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하고 좀 그러면은 편할 것 같은데 혼자 이제 자문자답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네, 일단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은 이 전력기기가 좋았잖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ETF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센 ETF가 AI 전력기기 탑3 전력기기 ETF 있거든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ETF 이름이 참 깁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10.4%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동안에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가지고 전력기기는 계속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전력 설비주들 그리고 전력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라고 좀 질문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 AI가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 AI와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효율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효율적으로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전력 총량이 부족하다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내부에 좀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화할 수 있을 만한 효율화 전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좀 렉당 밀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전력 시스템이 좀 한계에 봉착을 했다. 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드 투 토큰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좀 해놨는데 지금은 효율화 전쟁 본격화가 약간 핵심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입 전력 중에 실제 연산에 할당되는 실효 전력 분율, 네, 요거가 지금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원래 저전압이 한 54V 요 정도가 조금 저전압이었었거든요. 기존의 저전압. 근데 요게 이제 좀 한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뭐 400V라던가 그리고 800V 이런 좀 고전압 직류 요런 것들 같은 고부가 가치, 네, 요런 전역 변환 플랫폼 요런 것들이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보호 장비라던가 대표적으로 슈퍼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그냥 송전망과 관련된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3대 기업들,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만 주도적으로 강했다면은 지금 산일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블룸에너지와 관련이 돼 있는 뭐 개별 아까 말씀드린 뭐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된 뭐 LS 머티리얼즈라던가 비나텍 그리고 뭐 두산퓨얼셀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변압기 수요가 뭐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텐데 사실 그 끝은 아직 지금 설정하기에는 좀 많이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총 전력 수요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그 용량 자체가 2030년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걸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2028년도 이후에는 AI에 대한 어떤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고밀도 그리고 효율화 전력 시스템, 전력 인프라 요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아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3 이런 대형 기업들 그리고 이런 초고압 변압기 이쪽에만 집중이 됐었다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더 다각화가 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탑3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 비중이 좀 8%가 넘어가면서 북미 의존도가 되게 심한데 요거에 대한 좀 리스크는 없냐? 뭐 이런 또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북미 인프라 시장에서는요, 단순 납품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고 현지 대응력이 이제 리스크를 통제하는 강력한 해자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BESS, 네, BESS나 뭐 액체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뭐 현지화라던가 뭐 운영 스택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북미의
88%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현재 AI 사이클을 주도하는 게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뭐 중국이랑 뭐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좀 경쟁하면서 커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판 안에서 뭐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리스크 요인보다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주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고 오히려 앞으로 이런 주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좀 해 주셨었는데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게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다각화를 통해서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는 워낙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대형 변압기가 너무 부족하고 송전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전력기기 기자재에 대한 리드 타임 요 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리드 타임이 보통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송전망도 지어야 되죠. 송전망에서 전력 끌어다 와 써야 되죠.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까는 게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빨라야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은 뭐 공산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지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 날에도 뚝딱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바로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뭐 이거 허가 받고 지금 뭐 이제 지역 사람들의 어떤 좀 동의도 얻고 근데 여기서 또 반발하고 이거 설득하고 이제 표 얻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급은 너무 많은 상황인데 당장 이거를 좀 조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뭐 전력 설비, 뭐 초고압 송전망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는 뭐 이제 SOFC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이 선박 엔진 있잖아요. 선박 엔진으로 육상에서 엔진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센터에 붙여가지고 모듈형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엔진들이 지금 최근에는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워낙 좀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는 그런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뭐 기술력이나 그리고 납기를 맞추는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워낙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좀 비용도 고부가 가치 플랫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단가도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락인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대체 불가능성을 오히려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낙수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산일전기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낙수 효과를 대표적으로 좀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그 대규모 수주 물량이 실적으로 찍히는 시점이 그럼 언제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이런 장기 성장 기대감이 실제로 발주랑 매출로 그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거든요. 작년까지도 사실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는 매우 좋았었는데 그거는 대부분 미국 내 노후화 수요에 대한 어떤 좀 실적이었던 거였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향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반영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미미한 수준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시작도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매출로 반영이 되는 시점을 좀 생각을 해라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체코 두코바니 뭐 원전 같은 경우에 두코바니 수주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프론트엔드 전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기술 그 초기 도입 단계를 이미 지났잖아요. 지났고 이미 본격적인 매출화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본격화 해가지고 점점 좀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AI 투자
가 S&P 500 이익을 견인을 하고 있고 AI 투자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력기기의 기업들의 상승이랑도 굉장히 맞물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캐펙스가 상향이 되면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이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 요게 최근에 좀 공개가 됐었는데, 요거에 따라서 좀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 수요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했을 때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가속화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곧 있으면 또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그리고 국내 정책 관련된 좀 내용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잖아요. 6월 달에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견인을 해주고, 내수로도 견인을 해주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AI의 발전, 토큰량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투자를 지속해서 확장시키는 구조로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적은 쇼티지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다 판가로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영업이익률에 훼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원가가 더 비싸진다 이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고객사한테 야, 우리 원가 비싸져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 판가 좀 올릴게라고 하면은 사실 공급자 우위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관세 관련해서 관세를 좀 인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이 전력기기, 초고압 변압기는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미국 내에서도 이게 워낙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올려버리면 또 그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미국에서 요걸 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뭐 수요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원자재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영향은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가 뭐 전력 기기 쪽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라던가 ESS 이쪽 전반적인 모든 그 에너지 원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2차 전지 ESS 이쪽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LNF에서도 좀 그 실적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에서도 봤듯이 지금 워낙에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입 효과도 좀 발생을 일부러 시켜가지고 직접적인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800V짜리의 고전압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 그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 요 800V짜리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구리 사용량이 최대 45%까지 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좀 고도화가 되면은 당연히 원가도 구리의 좀 비중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좀 휘둘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겠죠.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되는 그런 방향일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북미 외에도 유럽이라던가 중동 이런 국가들에 대한 어떤 판매도 지금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국가들이 강세이던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여전히 좀 열려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이것도 반도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속도 조절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워낙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전력 설비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AI 전력 핵심 설비, 요 ETF 내에서 비중 탑3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워낙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 93%, 효성중공업 59%, HD 현대일렉트릭 50% 이상의 주가 급등이 좀 최근에 이뤄졌었고요. 그리고 국내 전력 인프라 테마가 모멘텀 점수가 88점이라고 하고 히트 레이시오 기반의 유동성 점수가 76점이어서 모두 1등을 차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퀀트로 분석을 했을 때 워낙 지금 단기 자금 쏠림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 선호 흐름 자체가 위험 선호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워낙 지금 단기적인 자금 쏠림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추종이랑 과열 관리의 병행이 지금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에는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 만약에 지금 신규로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그 순환매를 잘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들어올랐다 좀 잘 안 오르네 이거 진짜 안 오르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LS 마린 솔루션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거의 안 오르다가 좀 정고점 돌파해서 잠깐 눌렸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지금 거의 안 오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오늘 뭐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 주가 아니다 이틀 뒤에 뭐 개장하고 나서 갭상승 뜨고 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그렇긴 하겠죠. 근데 워낙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위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섹터이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눌림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는 계속 뭐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차라리 조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전력 섹터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섹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력 설비, 뭐 SOFC, 원전, ESS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들에서 좀 순환매가 좀 덜 나온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오늘 통신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전력 인프라랑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통신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광섬유 가격이 지금 반도체 식으로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있대요. 가격이. 네, 그래서 광섬유가 반도체 같은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가 워낙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공급자들이 생산 믹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 중이고요. 요건 아까 전력 인프라 얘기했을 때랑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0볼트나 이렇게 좀 고전압 볼트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리보다는 이 광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GPU 집적도의 증가에 따른 광섬유 소모량 증가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GPU가 집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섬유에 대한 소요가 많아집니다.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 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광섬유 단가 추이인데 작년 말이랑 지금 올해 3월, 그러니까 겨우 한 분기 차이 만에 이 정도의 지금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배, 4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3배에서 지금 뭐 이건 몇 배예요? 뭐 요거는 거의 뭐 6배, 7배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한 분기 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가 대미, 미국 쪽으로 광섬유 수출액 추이를 좀 보니까 작년 이제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워낙 좀 그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스케일업 CPU 환경이랑 고부가 광섬유의 필수화, 라는 환경이 지금 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광 트랜시버 구조랑은 다르게 이제 CPU 라는 환경에서는 광섬유가
스위치나 GPU 주변의 좁고 복잡한 내부 공간으로 깊게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광섬유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고 하니까 이 CPU,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광섬유가 이 통신 장비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부에 되게 넉넉하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섬유가 이런 작은 스위치나 GPU 뭐 이렇게 되게 작고 좁고 이런 곳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선을 우겨 넣다 보니까 이제 광섬유가 심하게 좀 휘거나 꺾이거나 훼손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일반 광섬유는 여기서 신호를 잃거나 아니면 고장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광섬유가 필요하게 돼서 지금 고급 그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같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필수제가 된 거고, 그래서 코닝이 최근에 좀 발표를 했었던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환경에서 기존 일반 광섬유보다 고급 광섬유 쪽에서 한 16개 정도가 더 빽빽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16배가 더 많은 그런 광섬유가 빽빽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가 이제 지금의 핵심적인 동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동향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시장의 좀 연장선이 아니라 아예 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한 5배 정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최선호주는 성우전자라고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 그리고 RF 머티리얼즈, OE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바스켓 접근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쭉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한 겁니다. 통신 장비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그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번 주가 그 광통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페브리넷 그리고 뭐 아스테라랩스, 루멘텀, 코이어런트, 어플라이 옵토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마벨, 그리고 뭐 크레도, 브로드컴, 시에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실적 발표를 좀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한 5개 기업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같이 발표가 되고 6월 달 초에도 계속 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광통신에 대한 기업들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기업들. 그래서 오늘도 대한광통신 16%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광통신 관련된 뭐 방금 있었던 OE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선단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추세는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조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루멘텀이랑 코이어런트거든요. 5월 6일이랑 5월 7일에 실적 발표하는 요 두 기업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직접 또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결과가 좀 지금은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전력 설비랑 같게 좀 비슷한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장기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